내 화원 계산대 옆에 놓인 식물 하나가 저녁을 먹기도 전에 아이를 응급실로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구매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가장 위험한 식물 7가지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 지금 여러분 집 현관에 화분으로 놓여 있을 만큼 흔한 식물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화원을 걸어 다니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목록을 준비하면서 원예 전문가 수의사 그리고 중독정보센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런 식물들의 경고 표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티커도 태그도 작은 글씨 하나 없이 그냥 가격표만 붙어있죠. A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미국 중독정보센터, 영국 왕립원예협회 모두 위험식물 목록을 방대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화원에서는 여전히 이런 식물들을 판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팔리기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집, 아이들,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어쩌면 큰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이 원예 자체를 무서워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식물은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공기를 맑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기도 하죠. 이 목록은 그런 좋은 점들을 예쁜 꽃 뒤에 숨겨진 불쾌한 놀라움 없이 온전히 누리시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필요하면 메모하시면서 함께 보시죠. 그럼 7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엔젤 트럼펫, 학명으로는 부르그만시아입니다. 화원에서 이 식물을 보면 정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팔 모양의 거대한 꽃이 아래로 늘어지며 흰색, 복숭아색,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피어나고 저녁이 되면 향이 얼마나 진한지 사람들이 일부러 테라스나 침실 창문 옆에 심어둘 정도예요. 화원에서는 이 식물을 열대 분위기의 포인트 식물로 소개하고 실제로 그럴 만한 매력이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고 마치 식물원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하지만 그 향기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엔젤 트럼펫은 꽃, 잎, 씨앗 등 모든 부위에 트로판 알칼로이드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동공이 확장되고 입이 마르고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발작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조금 아픈 수준의 식물이 아니에요. 뇌의 화학작용 자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이 식물이 어두운 명성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부르그만시아 추출물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이 화합물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 응급실에는 매년 꾸준히 관련 사례가 접수되는데 온라인에서 이 식물의 환각 효과에 대한 글을 읽고 실험 삼아 시도해본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환각 체험과 중독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모르는 거죠. 반려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떨어진 꽃이나 잎 씹은 개는 1시간 안에 떨림, 방향감각 상실, 심박수 급증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화려하고 향기로운 열대 느낌을 원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반드시 관리 감독하에 재배하는 문플라워 덩굴이나 더 안전하게는 치자나무를 추천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흰 꽃을 즐기면서도 잎마다 알칼로이드 칵테일이 숨어있는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엔젤 트럼펫이 걱정되셨다면 6위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가을에 피는 구근으로 판매되는 식물인데 사람들은 예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며 심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그램당 비소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하죠. 6위는 콜치쿰 또는 화원에서는 가을 크로커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식물입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이 식물은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라일락색과 분홍색의 크로커스바 비슷한 꽃을 피워 올립니다. 잎이 나오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대부분 시들어버린 애매한 계절의 공백을 채워준다는 이유로 정원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구근 형태로 판매되며 수선화나 튤립 옆에 나란히 진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표시는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을 크로커스는 코리친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행독정보센터에서는 이를 알려진 식물 독소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누군가 잎이나 구근을 먹어도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아 보이다가 갑자기 구토, 설사, 복통이 시작됩니다. 이후 며칠에 걸쳐 장기부전, 골수 기능 저하,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해독제도 없어서 의사들은 증상만 치료하며 몸이 버텨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캐냈을 때 야생 마늘이나 양파와 모양이 매우 비슷해서 실제로 혼동에 섭취한 중독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비극적인 사례에서는 가족 전체가 샐러드나 국의 실수로 가을 크로커스 잎이 들어가면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배농을 파헤쳐 씹는 걸 좋아하는 반려견의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가을에 예상치 못한 화려한 색감을 원하신다면 진짜 가을 개화종인 사프란 크로커스, 즉 크로커스 사티부스를 심거나 그냥 아스터를 선택하세요. 비슷한 색감으로 피어나면서도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국은 하나가 이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다면 5위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울타리나 가림막으로 자주 쓰이는 관목인데 거의 모든 부위가 문자 그대로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주목입니다. 진입로나 부지 경계를 따라 깔끔하게 다듬어진 짙은 초록색 울타리를 본 적 있으시다면 그건 주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가지치기를 잘 견디고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유지하며 단순한 산울타리부터 정교한 토피어리까지 다양한 형태로 다듬을 수 있어서 화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조경업자들도 관리가 쉽고 실수해도 크게 티가 안 난다는 이유로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목의 잎, 나뭇껍질, 씨앗 등 거의 모든 부위에는 텍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소량의 잎만 섭취해도 부정맥, 호흡곤란,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사전 경고 증상 없이 갑자기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많은 독성 식물과 달리 치료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가축이 주목으로 인해 폐사한 사례는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울타리를 다듬은 뒤 그 가지를 울타리 너머로 던져 놓았다가 말이나 소가 먹고 죽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떨어진 장가지나 열매를 씹는 개들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며 수의학 독성 보고서에서는 주목을 재배 식물 중 가장 급성으로 치명적인 관상 식물 중 하나로 꾸준히 꼽고 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주목이 얼마나 평범해 보이냐는 겁니다. 이국적이지도 희귀하지도 않아요. 회사 건물 입구, 교회, 평범한 주택가 앞마당을 장식하는 바로 그 식물이죠. 집주인들은 매년 장갑도 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낸 가지를 퇴비더미나 뒷마당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리는데 그 근처로 호기심 많은 동물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의 조용하고 평범한 겉모습이야말로 위협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짙은 초록색의 촘촘한 산울타리 느낌을 그대로 원하신다면 회양목이나 호랑가시나무를 선택하세요. 심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화합물 없이도 격식 있고 잘 다듬어진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식물이라는 점에서 4위는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식물의 일부를 일부러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위험을 알아채기가 더 어렵습니다. 4위는 자리공입니다. 늦여름이 되면 자리공은 화려한 모습을 뽐냅니다.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 줄기, 하얀 꽃송이, 그리고 큼직한 블루베리처럼 보이는 짙은 자줏빛 검은 열매가 열립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식물이다 보니 일부 화원과 자생식물 애호가들은 실제로 야생동물 정원용으로 자리공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새들이 열매를 좋아하고 이 식물이 여러 화분 매개곤충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시골 정원에 어울리는 소박하고 예스러운 느낌으로도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자리공은 파이톨라카톡신을 비롯한 여러 독성 물질과 옥살산염 결정을 함유하고 있는데 가장 농축된 부위는 뿌리지만 아이들에게 유혹적으로 보이는 열매를 포함해 식물 전체에 존재합니다. 익지 않은 열매를 한 움큼만 먹어도 심한 구토, 설사, 복통이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위는 뿌리인데 정원에서 땅을 파다가 서양고추냉이나 파스잎 같은 다른 식용 뿌리와 혼동해 섭취한 뒤 심각한 중독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반전도 있습니다. 포크 셀리치라는 전통 남부 요리는 자리공 잎으로 만드는데 아주 구체적인 여러 번의 끓임 과정을 거쳐야만 대부분의 독성이 제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심하게 아팠던 사람들의 신고가 중독정보센터에 접수됩니다. 몇 대에 걸쳐 내려온 가족 요리법을 가진 숙련된 요리사들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면 호기심 많은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정원에서는 감수할 만한 위험이 아닙니다. 화분 매개곤충을 위한 야생적이고 자생적인 열매가 열리는 식물을 원하신다면 대신 딱총나무를 심어보세요.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새와 익충들을 지원하지만 열매는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며 전반적인 위험도가 훨씬 낮습니다. 자리공에 놀라셨다면 3위는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이 식물을 이미 집에서 키우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3위는 란타나입니다. 봄이나 여름철 어느 화원에 가더라도 불타는 듯한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이 시간이 지나며 색조가 변하는 자잘한 꽃송이로 가득한 란타나 화분을 넘치도록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나비와 벌새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화분 매개곤충 자석이라 한 시즌 내내 파티오 화분, 거리형 바구니, 화단 경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물이 되었습니다. 강인하고 가뭄에 강하며 몇 달 동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식물 중 가장 관리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위험은 열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란타나는 작은 초록색 열매를 맺는데 익으면서 짙은 청흑색으로 변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작은 포도나 블루베리처럼 보이죠. 익지 않은 초록색 열매가 가장 독성이 강하며 벤타데닌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간을 공격합니다. 섭취하면 구토, 무기력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간 손상과 함께 피부가 햇빛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광과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목 중인 가축은 특히 취약해서 백초지에 퍼진 란타나를 먹고 소나 양이 죽은 사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파티오 화분에 얌전히 놓여있는 란타나가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가 진짜 위험 요소입니다. 열매는 호기심 많은 2살짜리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게 달려 있으니까요. 소화 중독 신고 건수는 란타나 열매 섭취와 관련해 매년 여름 이 식물이 한창 꽃을 피우는 시기와 정확히 겹쳐서 급증합니다. 계속 피어나는 다채로운 색감과 화분 매개곤충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그대로 원하신다면 버베나나 백일홍을 심어보세요. 둘 다 똑같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같은 나비와 벌새를 끌어들이면서도 아이 손이 닿는 높이에 독성 열매를 남기지 않습니다. 위험 구간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2위는 앞으로 명절마다 집을 꾸미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2위는 은방울꽃입니다. 이만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식물도 드뭅니다. 얇은 초록잎 아래로 앙증맞은 하얀 종 모양 꽃들이 매달려 있고 그 향기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한 세기가 넘도록 향수의 원료로 병에 담겨왔습니다. 결혼식, 봄정원, 그리고 예스러운 매력과 자주 연관되며 이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도 쉽게 퍼지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그라운드 커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는 심장 배당체라는 화합물이 숨어 있는데 이는 폭스글러브나 협죽도에서 발견되는 화합물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꽃, 잎, 줄기, 그리고 계절이 지나며 맺히는 작은 빨간 열매까지 은방울꽃의 모든 부위가 섭취 시 심장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구토, 시야 흐림, 혼란 위험할 정도로 느리거나 불규칙한 심박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은방울꽃 줄기를 꽂아두었던 꽃병 속 물조차 삼키면 병을 일으킬 만큼의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식물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감독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입니다. 나무 아래나 아이들이 뛰노는 그늘진 산책로에 자주 심겨 있고 달콤한 향기는 작은 손이 꽃을 꺾도록 유혹합니다. 아기가 단순히 꽃이나 열매를 입에 넣었다가 심하게 아팠던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고 화단을 파헤치는 반려동물도 뿌리와 뻗어나가는 지하줄기로부터 똑같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늘을 좋아하는 우아한 봄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호스타나 아스틸베를 심어보세요. 둘 다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 잘 자라고 심장 배당체 걱정 없이 그늘진 정원에 질감과 색감을 더해줍니다. 이제 1위입니다.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항목일 수도 있는데 외국적이거나 희귀해서가 아니라 매년 수백만 가정에서 판매되고 선물로 주고받고 아이와 반려동물이 바로 옆을 지나다니는 곳에 아무렇지 않게 전시되기 때문입니다. 1위는 소철입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여러분은 분명 이 식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뻣뻣하고 깃털 같은 짙은 초록색 잎이 두꺼운 중심 줄기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마치 미니어처 야자수처럼 보이죠. 대형 화원부터 인테리어 소품점까지 어디서나 팔리며 현관, 사무실, 파티오에 두는 관리하기 쉬운 포인트 식물로 소개됩니다. 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방치해도 잘 견디며 사계절 내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때문에 노력 없이 초록빛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소철은 모든 부위가 독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씨앗이 압도적으로 위험합니다. 씨앗에는 사이카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개의 경우 떨어진 씨앗을 씹거나 잎 조각을 조금만 먹어도 구토와 설사가 나타나고 하루 이틀 안에 심각한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학 독성 전문가들은 소철을 흔한 실내 식물 중 단연 가장 치명적인 식물로 꾸준히 꼽고 있으며 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른 식물 중독의 경우 빠른 치료로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철 중독은 적극적인 수의학 치료를 받더라도 종종 계속 진행됩니다. 대천 사례가 비극적인 이유는 처음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야외에 심어둔 소철에서 떨어진 씨앗을 발견한 개가 마당에서 놀다가 그것을 씹고 몇 시간 동안은 완전히 멀쩡해 보입니다. 구토가 시작될 때쯤이면 이미 독소가 간을 통해 퍼지고 있고 보호자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릴 즈음에는 치료 선택지가 이미 좁아진 상태입니다. 수해 병원에서는 이런 사례를 1년 내내 보고하지만 특히 소철을 화분이 아니라 땅에 직접 심는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 더 흔합니다. 소철에서 특히 가슴 아픈 부분은 치료 비용입니다. 개의 간부전 치료에는 며칠간의 입원, 집중적인 수액 치료, 반복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상당수의 사례가 결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의사들은 소철 중독만큼은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순간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간 손상이 진행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식물이 대형 야외 식물만큼이나 자주 작은 탁상용 화분 형태로도 판매되기 때문에 마당이 전혀 없는 아파트나 거실로까지 그 위험이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같은 조형적인 야자수 실루엣을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원하신다면 대신 포니테일 야자나 아레카 야자를 선택하세요. 둘 다 똑같이 극적이고 열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호기심 많은 발이나 입이 조금 가까이 다가가도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 7가지 중 몇 개나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어쩌면 창가나 진입로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른 채 키워본 적도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목록의 핵심입니다. 이 식물들은 어딘가 식물원 깊숙이 숨겨져 있는 희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류이고 저렴하고 괜히 초보자에게 추천되는 식물들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경고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식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이 봄꽃 관목들은 화원마다 흔히 있으며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의 화려한 꽃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야 노톡신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섭취 시 반려동물이나 사람에게 구토, 위험할 정도로 낮은 혈압, 심한 경우 심장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죽도입니다. 식물 전체, 심지어 가지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에도 강력한 심장 독소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흔하게 판매되는 관상용 관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잎 한 장만으로도 어린아이에게 심각한 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리시 아이비입니다. 벽을 타고 오르고 울타리 위로 늘어지며 빠르고 튼튼한 그라운드 커버로 흔히 판매되지만 잎과 열매에는 구토, 복통,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늘어진 덩굴을 씹기 좋아하는 반려동물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희귀하거나 이국적인 식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들은 흔하고 저렴하며 전국 거의 모든 화원 선반에 놓여 있지만 대개 단 한마디의 경고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 수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식물을 구매하기 전에는 태그에 적힌 귀여운 통칭만 보지 말고 반드시 학명을 검색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10초만 검색해도 가격표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는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나 반려동물이 잘 모르는 식물을 먹은 것 같다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며 기다리지 마세요. 반려동물의 경우 즉시 수의사나 동물응급 중독 상담 전화에 연락하세요. 사람의 경우 중독정보센터에 연락하거나 곧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이 목록에 있는 여러 식물의 경우 시간을 지체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회복과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가지고 있는 마당과 정원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펴보세요. 특히 이미 조경이 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면 여러분이 몇 년째 키워온 식물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반려동물 주변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으며 식물 인식 앱을 활용해 하루 오후만 투자해도 미처 몰랐던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집에 어린아이나 호기심 많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간단한 원칙 하나를 세워보세요. 열매, 씨앗, 꼬투리, 괜히 화려한 꽃이 달린 식물은 무조건 높은 곳에 두거나 아예 집 밖에 두어 손과 발이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거리와 높이만으로도 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우발적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팁입니다. 반려동물이나 아이에게 안전한 식물을 찾을 때는 반려동물에게 무독성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화원이나 온라인 판매처를 찾아보세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정보를 표기하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끔찍한 경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원에서 구매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7가지 식물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추가 항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름답고 인기가 많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판매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제대로 아는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중 어떤 식물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수많은 거실에 조용히 놓여있는 소철이었나요?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은방울꽃이었나요? 아니면 현관 화분에서 불타오르듯 피어나는 란타나였나요?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겪은 정원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당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식물을 사랑하는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정원 안전과 식물 관리에 관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원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